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적 성장 프로젝트 몇 번째 시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엄청 많이 했죠? 고만할까 봐요. 내적 성장과 심리학 카페가 공통적인 고통 속에 들어가 계신 걸 알겠는데. 네, 고통스럽습니다. 네, 내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내적 성장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 그렇죠. 네, 명상이 영원하듯이. 알죠, 세금도 알죠. 영원히 변합니다. 알죠. 자, 오늘은 그래서 무슨 주제를 할까 하다가 제가 아는 게 어디서 배우고 듣고 보고 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오늘 또 한 그 정신과 의사인 양창순이란 분 강의가 전 또 되게 좋더라고요. 편안하고. 그래서 그분 강의 겸사겸사 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접해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알아야 할 인간 심리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니까 왜 다스려야 되나? 우리가 잘 못 다스리는 게 너무 많더라.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 진짜 많죠. 자연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인생이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게 인간의 마음, 우리 가족의 누구의 마음, 특히 또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예측을 하시나요? 내 마음을? 궁금한데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가끔 네. 상대방의 마음이 예측이 될 때가 있어요. 이 패턴이면 이 다음 패턴은 이거지. 그죠. 네. 그게 상대방은 되게 잘 보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잘 보이는 건 아니고 가끔. 네. 훈수 더 잘 두잖아요. 훈수 그렇죠. 자기가 뭘 둘 때보다 훈수 두는 게 훨씬 쉽거든요. 훈수 떠보셨습니까? 훈수 포카치거나 이럴 때 저도 못하지만 남들 보면은 뭔가 얘기해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애 보면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는 못하지만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그 미더덕 님이 경제방에 올려준 건데 이게 장투를 할 때 내가 예상하는 길은 이렇게 평탄한 살짝의 오르막을 쭉 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저기 오르막이었군요. 네, 살짝의 오르막. 그래야지 나도 벌지. 그래서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실제로 장투에서 겪는 난이도는 중간에 또랑도 있고 산맥도 있고 바다도 있고 철옹성 같은 곳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때를 다 거쳐서 가게 되는 게 장투다. 근데 장투가 그런 건가요? 인생이 그냥 저런 것 같아. 투자 잘하시는 분들 걸 요즘 최근에 몇 개를 들어보니까 네.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졸려. 뭐야? 말이 졸려. 그렇죠. 네. 졸려온 분들이 투자를 잘하더라. 꼭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잘 안 느껴지는 아니면 강의할 때 그렇게까지 나오는 건 그 사람 기질일 수는 있는데 네네. 투자할 때 그분들의 그런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기복이 되게 없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기복이 있을 땐 컴퓨터한테 의지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복이 없을 수 있다는 건 내 예상치가 이럴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한테 밀려왔을 때는 마음이 동요되잖아요. 근데 인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지라고 그냥 모든 걸 열어둔 상태에서는 마음의 기복이 크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조금 달랐던 느낌이 뭐가 있냐면 물론 이건 감정적인 부분 있죠. 네네. 제가 봤을 땐 투자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감정 조절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쪽에선 부글부글 할 텐데 그거를 액션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투자 종목을 바꾼다든가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평안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인간이 결코 이성이나 생각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감정으로 움직인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딱 앞에 다가오면은
뭐 이성이고 뭐고 다 마비되고 감정적인 걸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아, 맞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죠. 전 미친 짓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중개해 주려고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듀오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결혼하라고. 어디서요? 듀오 이런 데서 듀오에서 그 조건 딱 해서 인공지능으로 최대한 패턴 맞지 이성적으로 결혼하라고. 그렇군요. 그래 정신 봤자 차릴 수 있게. 살다 보면 또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아져요. 아니 뭐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고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뭐 덜 하겠지 뭐. 할 말이 없겠지 뭐. 그래서 할 할 말이 말은 늘 없으려나? 있죠. 충동적 결혼 아니었잖아. 네. 그렇다는. 그래서 내 맘처럼 되지 않을 때 저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란 게 되게 동양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얘기를 그 양창순 의사, 정신과 의사 그분이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최근에 명리학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이유가 정신과에 상담 심리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점을 보러 갔다가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점을 보러 갔다 거기서 맥이 상통하거든요. 정신과 아유, 의사가 경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분들이 긁어주지 못하는 걸 그 점집에 그 언니들이 확 긁어주니까 그 맥이 통하세요. 예. 오빠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응. 그 어린이도 있고. 그죠. 어린이도 가끔. 근데 가면서 우리 이 소개도 안 하고 갔어 생각해 보니까. 그랬네요. 무은지님은 오늘 3달 아니시죠? 무은지님이시죠? 맞죠? 네.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은 네. 참 힘들어. 무은지님은 그래서 일단은 점을 보시고 심리학 하시는 분을 만나보고 뭐 이러셨다는 뜻인가요? 다 하셨죠. 다 했죠. 아. 심리학을 먼저 만났죠. 굿 빼고 다 했죠. 그렇죠. 저는 그러고 보니까 한 게 없네? 나 뭐 했지? 그러니까요. 냉철한 이성과. 아니야. 냉철하진 나도 않아요. 감정 제가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냉철하진 않아. 그냥 건조할 뿐이야. 그렇구나. 건조하게 냉철해 보이는 거구나. 근데 저게 거기까지 갈 때는 네. 그 끝까지 놓지 못하는 단 한 가지 그거를 놓기 위해서 가는 곳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당신 그 심리 분석을 쫙 하잖아요. 굉장히 편차가 굉장히 적은 도구로. 심리 분석을 쫙 해서 그걸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성격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상대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되게 상처받는데요. 공감이 안 되고 상처받고. 내가 이렇다고요? 하면서 상처를 확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점집에 가서 당신의 사주에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풀려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선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수긍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건 신기하죠. 뭘까요? 신기하죠. 그건 뭘까요? 이건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일종의 사회적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딱딱한 그러니까, 사람이고 그들이 뭔가를 분석적으로 나를 파악하고 그 점집에서는 내 인생을 봐주는 나를 통째로 봐주는 그 전문적 기술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일 것 또 같아요. 하나는 앞에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음이나 머리로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수긍을 못할 뿐이지 이해는 돼. 그렇지만 말로 표현은 수긍하는 말은 표현하지 못하는 네. 뿐이지만 그 후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팔자가 원래 있어가지고 이래 왔는데 네. 이만큼만 그렇기 때문에 해와도 잘했다 뭐 이런 느낌이. 무대본이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조상 탓이고 내 탓 아니라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너 팔자였다 그렇지. 이렇게. 내가 잘못된 시간에 태어났어. 이거네. 분석은 너였잖아 원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서양에서 하는 그 의료 행위와 비슷하게 예. 서양의 심리학은 약간 설계도면처럼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딱 단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때 이게 어떤 집이 지어질지 이 모양이 지어지면 어떨지 감성적으로 안 와닿는데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뭐 명리학이나 이런 걸로 얘기해주는 건 그림이 싹 보인다는 거예요. 그 집이 그려졌을 때 어떨지 입체의 모습이 딱 그려지면서 내가 이렇구나라고 딱 느껴지게 우리가 굉장히 동양인이기 때문에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이라고. 서양인들이 점집을 가면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통쾌하지 있겠네요.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 집 도면 있잖아요. 네. 도면을 보고 머릿속에 그려지느냐 안 그려지느냐하고도 비슷한가요? 비슷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근데 대부분 집의 도면을 보면은 이거의 어떤 딱딱한 도면적으로 이렇게 3차원으로 세울 수는 있어요, 머릿속에서. 하지만 그것이 감성적으로 어떤 모습을 입고 어떤 느낌이고 주변의 경관과는 어떻게 어울리고 이런 것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인다면 좀 다르다? 그게 설계 도면으로는 못 봐요. 보이지가 아니, 않아요. 저는 약간 그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전 설계 도면을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일지가 살짝 오거든요. 물론 인테리어는 모르죠. 그쵸. 인테리어가 나무로 돼 있을지 돌로 돼 있을지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피님 여기 분이 아니시잖아. 아니, 여기 사람이에요. 아, 저 서양 외계인 분이시죠. 아니에요. 아, 그 서양. 네. 서양적 사고 구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거고. 맞아요. 사주를 대부분 봤더니. 동양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점집에서 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전 상담실에 가야 될 거야. 아마 그쵸. 가는 게 맞을 거고. 약간 그거 MBTI하고도 좀 관련이 그럴 것 되네요. 같아요. T형, F형하고도 좀 느낌이 좀 일맥이 상통하고. 근데 여하튼 그렇대요. 근데 저 그 한자가 굉장히 놀랍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갈자가 칡 갈자래요. 그리고 등자가 등나무 등자래요. 그래서 갈등은 칡과 등나무를 뜻하는데 칡은 되게 놀랍게 막 이렇게 칡넝쿨이 올라갈 때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간대요. 등나무는 시계 50도 방향으로. 방향, 네. 시계 국화 방향으로 방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엉기면은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게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란 말이 절대로 안 풀어지겠네요. 그렇죠. 잘라버리던가 불을 지르던가 해야 되겠네. 진짜. 그래서 갈등을 네. 잘라버리는구나. 그래서 저 갈등이란 저 한자어도 너무 놀랍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꼬이는 방향이 달라지면 어떻게 풀 수가 없잖아요. 네, 뭐라고 죄송해요. 하셨대요? 묘 대표님이 점집 갔다 욕하고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점집에서 오지 말라는 분이죠. 우 대표님은. 네. 그래서 타인과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타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무언가 느끼거나 인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보통 생기잖아요. 근데 이 타인과의 갈등이란 게 예전에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주변에 접하는 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런 타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와의 갈등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친아.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 나는 보지도 못했어. 그 사람과 비교되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나의 삶과 다른 누군가와도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삶과 그와 비교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고. 사회 구조적인 갈등도 당연하겠죠. 사회 구조가 굉장히 모든 사람한테 이롭게 이상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불평등 같은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뭐니 해도 제일 큰 갈등은 나와의 갈등이래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여차하면 안 보면 돼. 근데 나는 평생 나를 데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사실 나와의 갈등이 근본적으로는 가장 괴로운 갈등인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식너쿨과 등나무가 이리저리 엉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해소해야지 그래야지 인생이 좀 편해지겠죠. 저렇게 보니까 명확해지네요. 그 절에 들어가서 갈등을 피하려고 절에 들어가도 똑같이 인간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거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데 흔히들 문제는 밖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내 안에 있는 갈등 때문에 생기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네, 맞아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규정되지 않은 내가 이런가 봐 하고 약간 좀 명확하게 보면은 좀 그게 해소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 무언가 모습으로 모호하잖아요. 안개 낀 것처럼. 그러면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20대들이 MBTI 좋아하고 열광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조금 해소가 되거든요. 내가 이렇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렇게 딱 오픈해서 보여주잖아요. 액면을 보여주니까 타인한테 나 이래.
라고 얘기하고 서로가 그것을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좀 이해를 해주니까 그게 조금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타로가 강남역을 휩쓸고 있는 이유도 이해가 되네요. 타로도 그렇죠. 그 안에 타로가 굉장히 놀라운 게 나중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오지만 동양과 서양이 사실 구분된 건 아니고 근본은 같았거든요. 서양의 철학도 자연에서부터 왔잖아요. 사원소설 이런 거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보기 이게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라서 뭐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분석을 하면서 사원소가 나왔는데 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도 수목그 네, 오행이 하여튼 나오죠. 그게 오행. 나오죠. 네. 말도 안 나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다른 거는 걔네들은 걸 분리된 형태로 봤다면 그리고 분리하려고 노력했다면 동양에서는 그게 뭉쳐서 돌아간다는 관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맞아요. 관점으로 해석해서 좀 다르다. 뭐 이 정도 그쵸.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자연에서부터 온 건 맞는 거죠. 분석을 할 때 그 어떤 재료가 자연에서부터 왔던 거죠. 왜 이럴까 했을 때. 근데 샤머니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자연에서 온 거기 그쵸. 때문에 뭐 주변에서 왔다라는 표현 이게 내부에서 온 게 아니라 주변에서 왔네요.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자연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만을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전체 그 자연 현상이나 이런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에 인간의 분석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분석을 하고 해 가다 보니까 이 감정이란 것이 되게,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예전에는 몰랐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감정이란 것이 굉장히 크게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이 부정적 감정의 관계라는 것이 신기한 게 불안, 우울, 분노가 다 다를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가 하나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뭉택이라고 봐도 괜찮더라고요. 사람의 성향 따라 어느 것이 조금 더 우세할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같이 오는 거죠. 이렇게 꼬여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뇌 과학에서 밝혀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초조함과 불안감이라는 것이 분노와 혐오를 관장하는 뇌의 부위를 활성화시킨대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럼 외부의 무엇인가 분노하고 외부의 무언가를 혐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노가 마치 그러니까 나의 초조와 불안 때문에 처음에 촉발됐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는 지혜와 연관된 뇌 전두엽이 우측 뇌의 전두엽이거든요. 그것을 비활성화시킨대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생기면 앞도 뒤도 안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 가고 있는데 찰스 다윈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분노하는 사람은 덜 진화된 사람이다. 제가 봤을 때 찰스 다윈 눈에는 모든 게 진화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진화에 꽂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자신이 혹시 상처받을 때 위안의 방패를 잠깐 삼으셔도 돼요. 일단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내 앞에서 막 화내고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분노를 쏟아내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면 되죠. 아, 저 사람은 원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내가 더 화나. 겁나 뭐 침팬지인가? 어떻게 된 거야? 나 양서류야? 심펀지가 더 위야. 아, 너 위인가? 양서류가 더 아래야. 내가 뭐 더 화나고. 위아래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네. 뭐 그렇대요. 아, 네. 계통상, 진화 계통상.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일단 잠깐 위안을 하시라. 자, 이렇게 보면, 뇌를 보면, 저기에, 네, 말씀하세요. 미더덕님이 좋아하시는 뇌 나왔습니다. 뇌 사랑하시잖아요. 네. 저는 뇌는 잘 모르는데. 내용이 따라 달라요. 네, 그렇죠. 저희 내만 나면 좋아하는 무슨 내가. 내 먹거리인 줄 알아. 뭐, 파블로프의 뭐 종이야? 내만 나오면 침이 흘러. 드시는군요. 자, 보면 저기에 이제 뇌, 여러분들 전두엽은 아시잖아요. 이 이마 부분 안쪽에 있는 전두엽.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전전두엽이라고 굉장히 극도로 현대화된 인간에게서 뭔가 통합하고 무언가를
문제 해결을 하고 이럴 때 활성화되는 곳이 전전두엽 피질인데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기 편도체라고 이렇게 저걸 미꾸라지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죠? 전 진의 끝부분 같아요. 네, 그렇게 생긴 편도체가 안에 이제 뇌 속에 숨어 있고요. 거기 옆에 해마도 있고, 그렇죠. 두정엽, 후두엽 이것들이 다 관장하는 것들. 뭐 어떤 거는 후각을 관장하고 어떤 거는 행동을 관장하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저 해마라는 것이 감정을 관장하는 해마가 아니라 편도체라는 것이 감정을 관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전전두엽의 피질에 또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와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 피질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그 인생을 꼬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거가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자극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전에 편도체가 이미 활성화돼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감정 자극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희로애락에 대한 반응이 각각 좀 다르죠. 왜냐하면 편도체가 유전적으로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거에 따라 반응이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대형 사고를 경험한 뒤 극심한 공포를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럴 경우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졌어요. 반면에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반응이 높게 나타나서 비슷한 것만 봐도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끼는 감정이 확 도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편도체가 완전히 손상돼 버린 거예요. 그 위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아래는 편도체가 손상이 돼버리면 공포영화를 봐도 겁먹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편도체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은 감정이 너무 풍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에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게 편도체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유전적일 수도 있고 이후에 자라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심리학과 매튜 리버만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편도체와 오른쪽 전전두 피질이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대요. 상쇄라는 건 서로 뭐라 그러죠?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편도체가 확 울분이 있을 때 뭔가 그거를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오른쪽 전전두 피질에서 무언가 작용을 하면서 편도체가 약간 캄다운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슬픔이나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절제된 사고를 관장하는 오른쪽 전전두 피질이 매우 활성화돼서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려 줄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연구에 난 거예요. 사실 이거 연구 전에도 우리들 좀 많이 알았지만 이걸 또 데이터로 분석해서 연구를 했다니까 조금 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슬플 때 우리가 말 못하고 가슴에 담고 있고 화날 때 말 못하고 가슴에 담고 있고 억한 감정 가슴에 다 담고 있으면 이건 우리 동양 특히 한국 사람 화병 있잖아요. 이게 표현을 못하니까. 근데 그때 솔직하게 말하는 거, 나 슬프다, 나 좀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좀 화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얘기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계속 눌렀다 폭발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눌러두면 그쵸. 이게 이 전전두 피질에서는 굉장히 뭔가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거를 쌓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뒤가 재밌을 것 같네. 일단은 화를 내거나 이런 뭐 슬퍼하거나 하는 것 전에 무언가를 감정적인 표현이 나오기 전에 내가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걸 말로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 아, 그쵸. 그리고 이거를 말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슬픈 거를 막 슬프다고 막 진짜 감정의 동요를 다 하면서 막 때때마다 저렇게 얘기하면
곁에 있는 사람도 그걸 봐주기가 너무 힘든 거고 화났을 때마다 화났다는 거를 정말 엄청난 분노로 표출하면은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거 어느 정도 뭐랄까 깨달아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담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좀 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말 안 하고? 응? 갑자기 모대포님 상당히 지혜로울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을 늘 하시기 때문에 욕으로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지혜롭다고 지금 욕을 결론이 섞어서. 나와야 되네. 그때그때 하시잖아. 싸우지 않고. 어. 저도 그러게요. 사람들이. 저도 늘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네. 담아둔 적이 없네. 그렇죠. 그게 훨씬 감정을 조절하는데 편한 거죠. 그 근데 대신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표출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긴 지금 해요. 참 접근이 재밌어요. 지금 더덕님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저는 반대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본인이 맞아요. 그 두 가지가 사람마다 보는 시선이 다른데 맞아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게 맞아요. 갈등이란 건 나만 표출하면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의 것도 보게 되면 괜찮아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표출을 했을 때 어떨지에 대한 거를 먼저 보게 못할 된 것 게 같은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이 역시 다른 거예요. 맞아요. 바라보는 보는 관점이 눈이. 뭐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감정을 표출을 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리액션을 어떻게 하느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불안해. 그게 불안할 거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더 화가 그렇죠. 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게 공감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니 그게 왜 이런 식이 돼버리면서 맞아요. 더 분노를 부추기고 전쟁이 되죠. 어떻게 그렇게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저는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화가 나죠. 얼른 얘기하세요. 빨리 지금 얘기하셔야 돼. 뭐 기가 막히기 때문에 화낼 것도 없어요. 네. 이거 기가 막히는 거구나. 네. 이런 거를 사실 조절하는 게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 앞에서는 표출을 못하고 나보다 좀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표출을 막 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제가 만만하시군요. 그래서 보통 사회생활하면서 갖고 온 그런 어떤 마음속의 감정들을 집에 와서 애들한테 표출하는 게 어른들인 거죠. 그 앞에선 못하고. 예, 그래서 이게 감정 조절을 하는 거를 저쪽에서 뺨 맞고 이쪽 가서 화풀이하는 그런 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면은 안 되죠. 그럼 그쪽에서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제가 내고 와야 이런 되나?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하실 수 있으세요? 부장님한테 네. 왜 결제 안 해주시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렇지. 화를 내야지. 그렇지. 그럼 넌 그만둬라. 네. 집에 와서 나 화를 냈어. 잘했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너무 현실적이다. 저는 네. 지금 조금 참는 사람 입장에서 네. 저 말하는 것이 감정 조절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또 느껴졌냐면은 말 많이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한번 읽어야 되잖아요. 읽고 나서 이제 말을 이제 상대한테 하든 나한테 하든 감정 표현을 했을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나에서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표출했을 때 그게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냥 한 것만으로도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들. 내가 나를 한번 바라봤기 네,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게 그냥 옵션이 아니라 그 뭐죠? 무조건 장착돼 있는 거. 장착돼 그러니까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무조건 혀에 그냥 입이 달려 있는 분들. 혀에 입이 달려있는 게 혀의 뇌. 혀에 뇌가 달려 있는 분. 그러니까 제가 하나 방법을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스캔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네네. 진짜 혀에 뇌가 달려 있으신 분들 즉각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좀 아닌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손을 들고 침묵을 시키는 방법이 어떨까요? 좀 조용히 좀 있어 봐봐. 내가 좀 정리하고 한마디 하고 가자. 뭐 이런, 어떨까요? 맞아요. 이게 사람 성향마다 또 달라서 사실은 화났을 때 화났다고 바로 표출하는 사람이 가족 내에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걸 어떻게 표출하냐의 문제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를 한번 돌아보고 표출할 수밖에 없는 나의 성향.
나는 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는데 만일에 이게 바로바로 발사되는 분들은 또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겠네요. 이건 조금 약간 구분을 할게요. 지금 어. 더덕님이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저는 네네. 쪼개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거는 당연히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잠깐 스톱. 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표현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그 말이 얹잖아.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감정의 요동이 있으니까 잠깐 스톱. 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손 드는 걸 하나. 아니면 이렇게 잠깐. 요즘 부장 그게 잠깐만. 부장님 잠깐만. 제가 이거 얹었거든요. 굳이 이따 하시죠. 자, 이게 직장에서는 안 된다는. 맞아요. 이 가불관계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내가 이럴 때 나는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당장 표출할 수 없을 때는 글로라도 쓰던가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어딘가 뭔가 했을 때. 네. 뇌가 발에 달린 사람은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발을 한번 바로 이렇게 퇴사해야죠. 바로 가방 싸서 밖으로 나가야지. 그러네. 그거 바로 나와야 아니 돼. 근데 이 튕겨 방송 나와야 들으시는 되네. 회사원들 조금 화가 날 것 같기도 하다. 그치. 진짜. 회사 다녀봐라. 이게 막 먹히나 이럴 것 진짜 같아. 어렵지. 그래서 그들끼리의 어떤 술 마시고 풀고 이런 문화가 그래서 있나 회사원들 봐요. 중에서 이게 요즘 젊은 사람 중에서 공황장애 진짜 많아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표출도 안 되고 하니까 뭐 게임 집에 와서 게임 중독도 그렇고 공황장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바로바로 그만두나 봐. 병이 들기 그러니까 전에. 그래서 뇌가 발에 달린. 지금 말씀하신. 병이 들기 그래서 전에. 바로바로 그만두고 발로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참 연구는 쉽게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이걸 적용해서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성향 따라 또 다르고 적용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이 너무 넓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스테르담 작가님이 업세이라는 걸 쓰신다 그랬잖아요. 네, 글로 푸는 직장에서 거야. 애환을 그러네. 글로 푸는 거네. 화난 걸 글로 다 푸는 거지. 와, 그러네요. 부장님 죽었어요. 그거를 정제해서 쓰시겠지. 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란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분. 너무 많은 책을 써가지고. 이분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페르시아도 피해자던데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페르시아를 쳐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저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분이 참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중에 이런 말을 하셨네요. 도덕적인 인간이란 적절한 감정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 우리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부장님한테 하면 책에 적절하지 않아. 근데 책에 나오시는 책에 글을 쓰시는 분이지 뭐 우리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진짜 많은 것에 오지랖이 있고 모든 걸 다 잘 썼는데 저분이 진짜 과학은 손을 안 댔어야 됐다. 그거에 손대가지고 에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이분이 한 이론 중에 좀 틀린 것들이 있어서 후대에 좀 고생을 시켰거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과학자들이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뒤에 그걸 엎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분야에서 너무 뛰어난 것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지나친 확장을 펼치다가 맞아. 문어발. 그러다가 생긴 역시 자기 잘하는 것만 해야 되네요.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겠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훌륭한 분이지만 이분도 에란이 있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네. 어제 딸내미가 뭘 하나 보여줬어요. 어느 회사 광고인데 그 주체가 크몽이에요. 크몽 광고가 뭐냐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봤어요. 그런 광고. 어떤 광고 보셨어요? 뭐 업무가 막 많은데 아직도 그렇게 처리해? 뭐 이러면서 크몽에 부탁해. 뭐 이러면서. 제가 본 광고는 그 다음 버전인지 이거예요. 설명을 되게 잘하는데 프레젠테이션 PPT가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딱 손들고 일어나서 못하는 건 전문가한테 맡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크몽에 맡기라고. 네. 그러니까 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영역을 손을 대셔가지고. 네. 그러게 말이에요.